그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죠. 네. 네. 근데 전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가 네. 부동산 연착륙인 것 같아요. 일단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조금은 부정적이에요. 사실 미지수다. 그 연착륙의 의미가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거라고 봐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하락하는 거를 서서히 멈추는 거를 연착륙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큰 사고가 안 나면서 그냥 쭉 진행하는 거. 이렇게 쭉 가다가 비행기가 그냥 벽을 박아서 다 뭐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락은 하든 말든 상관없이 큰 사고가 안 나는 거. 저는 그걸 연착륙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정부는 후자의 개념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헝다라는 건설사 알죠? 네. 이게 3대 건설사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도가 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지막에 정부가 구제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헝다 부동산 그룹의 채권을, 회사채를 일반 은행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회사가 무너져 버리면, 디폴트가 나버리면 은행들이 연쇄 도산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준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를 우려하고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이 부동산 연착륙, 부동산 하락이 서서히 멈춘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봐요. 목적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영구님, 근데 그래도 규제가 많이 풀리긴 했잖아요. 엄청 풀렸죠. 네. 그리고 또 커뮤니티 반응도 좀 뜨겁더라고요. 네. 그래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이 바뀐 것 같지만 막상 정책을 꼼꼼하게 뜯어보면 크게 와닿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딱 그 내용을 보면 징벌적 규제 정상화 뭐 이런 키워드도 있고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규제 정상화 내용이 전혀 없는 게 포인트예요. 징벌적 규제 정상화라고 쓰고 아무 내용이 없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네. 징벌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다주택자였잖아요. 네. 1주택자, 무주택자하고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게 그 자체가 그냥 징벌이었어요. 원래 똑같은 거였거든요. 네. 집을 살 때도 취득세가 똑같았고 보유할 때도 비슷했고 했는데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여전히 1주택자 대비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한 4배에서 6배 정도 과하게 규제가 적용되어 있어요. 예전으로 돌아간 수준이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꼼꼼히 봤는데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뭐 등록임대 뭐 해주겠다, 뭐 종부세 어떻게 해주겠다, 정말 많이 적혀 있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는 분양권, 그 다음에 입주권, 단기 매도에 따른 양도세율만 과거로 회귀했어요. 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1년 미만 보유했다가 팔면 70% 양도세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도 한 60% 양도세를 매겼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1년 미만 팔더라도 45%,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일반 과세. 그래서 앞으로 분양권 투자를 제발 좀 하세요.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미분양 아파트를 다른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누가 살까 하는 부분은 저도 퀘션 마크예요. 어쨌든 뭐 과거로 돌아간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입주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거든요. 1년 미만 45%, 1년 이상 일반 과세. 결국은 이번 정책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진짜 규제를 풀어준 건 이 미분양난 아파트. 구축이 아니에요. 구축을 사서 뭐 1년 뒤에 판다고 해서 일반 세율이 되는 게 아니라 only 분양권, 신축도 뭐 1년, 2년, 3년 사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분양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분양권 매매해서 1년 뒤에 매도해라.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취득세 부분들은 여전히 4에서 6%예요. 4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 지금 3주택자가 4%, 4주택자 이상 되면 6%, 법인도 6%.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거든요. 그 4배에서 6배잖아요. 여전히 징벌적 규제가 지금 있다는 거죠. 양도세 같은 경우는 뭐 중과 완화해주겠다, 이미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연장해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그 부분들은 전혀 혜택이라 보기가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조정지역 다 풀리게 되면 원래 이제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출이 하나 남아 있는데, 대출이 보면 1주택자,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는 70%에서 많게는 최대 80%까지 대출을 LTV를 해주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는 여전히 지금 많이 해주겠다고 한 게 30%예요. 너무 좀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리고 뭐 민간 임대 사업자 보건이라고 있는데 제 생각엔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혜택이 없어요. 취득세율이 여전히 너무 높고요. 과거에는 취득세가 그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1% 내면 거기에서도 감면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전히 높아요. 아무리 감면해줘도. 지금 뭐 85%에서 100%까지 해주겠다고 적혀 있긴 하지만 실제 제가 봤을 때 아파트가 25평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급평형으로 넘어가면 그게 한 8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4에서 6%에서 그걸 85% 적용해줘도 여전히 1% 가까운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감면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 예전에 있었어요. 재산세 감면이 예전에 50% 정도 해줬거든요. 지금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취득세는 전혀 이득이 없고 재산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양도세에 대한 감면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 늘어났어요.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야 이건 빚 좋은 개살구인데 그런 생각이 들죠. 진짜 크게 변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네요. 뭐가 내용은 많아요. 네. 찔끔찔끔 이렇게 뭔가 있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연구님, 그럼 이 외에 또 다른 변화 사항은 좀 없을까요? 일단은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빠르게 이제 규제 완화를 해줄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규제 지역 해제예요. 아마 내년 초에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아마도 또 이제 경기도 일부 지역하고 서울이 있는데 서울 또 한 절반은 빼놓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에 있는 약간 상급지 이런 지역들 조금 빼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큰 뭐 의미는 없겠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부분 합리적으로 조금 조정해 주겠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버리면 적용받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조정해 주겠다. 그리고 좀 과도한 실거주, 그다음에 전매 제한 규제 5년 전으로 좀 환원해 주겠다. 결국은 전매 제한을 웬만하면 다 없애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다 없애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뭐 지금 45%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 이거는 조금 뭐 보니까 뭐 내년 4월 정도에 대해서 뭐 하겠다라고 적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는 이제 올 1분기 내에 시행하겠다. 그 내용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거랑 공급 속도 조절이 나와요. 이게 뭐냐고 딱 봤더니 3기 신도시를 예정대로 진행을 하되 분양 일정을 너무 안 겹치도록 최대한 분산하겠다. 이게 또 혹여나 또 청약을 안 넣을까봐 좀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PF, 요거 이제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허그에서 보증을 확대해 주겠다. 요 정도 내용 담겨 있죠. 근데 많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다 실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일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얘기한 것들 웬만하면 다 진행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일단 취득세 부분도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여전히 다주택자에 대한 이 허들이 굉장히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이미 지금 연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1년 더 연장하는 건 이거는 뭐 시행령만 살짝 고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하고 입주권, 양도세율 조정하는 부분들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하는 부분들은 금융에서 뭐 적용하면 되니까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 추가 해제하는 것도 국토부에서 그냥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그냥 바로 진행될 것 같아요. 등록 임대 복원하는 것들도 국토부에서 다 진행할 수 있는 거라서 아무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실행은 되겠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부동산 얘기만 했는데 네. 이번 나온 게 네.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이잖아요.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 몇 가지만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가지만 좀 뽑아봤어요. 제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거. 그게 1순위로 보였던 키워드는 뭐냐면 1%대 경제 성장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 앞으로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수출, 뭐 투자, 소비, 뭐 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모두 어려울 거다. 그리고 나아가 금융, 부동산 모두 불확실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경기 침체로 돌아서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갑자기 활성화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확인 사살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사채예요.
여기 내용들 보면 규제 완화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던 1순위가 회사채였어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발행한 걸 어음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이제 꾼 거죠, 회사 입장에서. 그 어음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신용대출을 했어요. 1년 만기예요. 5천만 원을 신용대출을 했는데 1년 지나면 기본적으로 연장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 무조건 갚아라 하면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연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자 잘 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회사채가 당연히 연장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특히 그걸 발행한 회사가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건설회사라거나 조금만 위태위태해 보이면 그 돈을 다 빼버리려고 하거든요. 아무도 연장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만에 그 목돈을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돈이 한순간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은행에서 기업에게 돈을 좀 적절하게 유도리 있게 빌려줘라. 그래서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금융만으로는 안 되니까 개인들이 회사채에 투자를 하면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고도 적혀 있더라고요. 좀 더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공채 발행을 지금 물량을 감축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국공채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회사채가 국공채로 다 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축하고 회사채로 좀 가라. 이렇게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기업들이 단기간 너무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걸 우려하는 거죠. 저는 이게 좀 두 번째 키워드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연착륙이에요. 이게 경제 정책인데 그 중에 부동산 이야기가 되게 앞부분에 나와요. 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형 건설사들이 혹시 도산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들이 터지지 않도록 지금 하는 연착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좀 안정화되면 좀 개인들에 대한 연착륙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에 대한 연착륙이 아니었네요. 네.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